되게 얇고 가볍게 커버를 잘 해봤거든요. 촉촉하게. 제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인데 그래도 광이 이렇게 나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에 아트 스테이지라는 곳에 가서 그 샵에서 20년 경력의 선생님께서 강의해주시는 그런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을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3일 클래스인데 데모만 보는 수업만 참여를 했고 수업에서 배워온 그 방식들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완전 열심히 써왔어요. 촬영을 쑥 하면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엄청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거의 기억이 많이 날아가가지고 얼른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커버 메이크업 이렇게 두 종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은 투명하고 광채나고 조금 얇으면서 내추럴한 느낌이 특징이고, 커버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좀 쌓아 올려서 좀 완벽하게 피부 표현을 하는 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 내추럴하고 조금 광채나는 그런 피부, 내가 원래 예쁜 사람인 것처럼 해주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20년차 드이샵 원장님께서 가르쳐주신 수업이었는데 너무 알차고 진짜 꿀팁들 너무 많고 디테일하게 너무 잘 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이틀이 지나서 가물가물하긴 해가지고 최대한 다 기억을 해내서 해볼게요. 제가 여기까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산 것도 있고, 이런 제품이로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들도 더 있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쓰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납작한 네모난 브러쉬를 쓰셨는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런 브러쉬를 샀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알려주셨던 건 선생님이 이런 브러쉬에도 에센스 같은 게 충분히 먹여져 있어야지 메이크업 할 때 잘 피부 표현이 된다. 사용 전에 반드시 세척해서 쓰래요. 오늘은 얘를 쓸 수가 없겠군요. 그래도 저는 메이크업 브러쉬들이 몇 개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들. 그래서 한번 이걸로 이따가 화장을 해볼게요.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 요 화사하게 얘를 조금 적절히 섞어서 컬러감을 만들어주면은 피부 표현이 되게 화사하게 잘 된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꾸셀 제품인데 근데 꾸셀은 올리브영에는 입점 안 해 있더라고요. 꾸셀 이거 어디서 샀냐면 29cm에서 샀거든요. 29cm에 쿠폰 같은 게 있고 얘가 입점해 있길래 29cm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런 느낌?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눈 밑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소량만 지나가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이걸로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좀 밀어넣듯이 채우시면서 메이크업을 하셔서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것도 샀습니다. 이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속눈썹이었는데 그게 좋아서 사는 김에 하나 더 사봤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브러쉬에 조금 에센스를 먹여놔 볼게요. 원래 좀 미리 넣어놓으면 좋았을 것을. 에센스를 먹여놓을게요. 딱 에센스를 먹여놓은 다음에 제 스킨케어를 먼저 하고서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컨텐츠는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꿀팁이나 배웠던 거를 같이 공유해드리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결을 정돈하고 이제 준비해주는 단계인데 많이 바르지도 밀리게 바르지도 않고 다 고르게 적절하게 잘 발렸는지 결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쓰신 제품을 따라 사진 않았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더마 이렇게 결을 따라서 좀 정돈을 해주는데 너무 세게 얹지 말고 열감이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열감을 조금 내려주는 마스크팩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준비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고, 일단 저는 한번 싹 닦아볼게요. 사실 이런 눈두덩이나 쌍꺼풀 접히는데 이런 데는 그 스킨케어가 막 묻어있으면 끼잖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얘를 전 쌍꺼풀이 없지만 만약에 쌍꺼풀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는 제품이 막 묻지 않도록 거의 진짜 안 묻은 것처럼 소량만 지나가게,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가 어느 부분에는 묻어있고 어느 부분에는 묻어있지 않고 하면은 베이스를 바를 때 다 이렇게 티가 나고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 발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킨케어 너무 무겁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나 좀 가벼운 스킨 타입을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피부 단계를 조금 준비해 주시는 거를 팁으로 공유해 주셨어요.
듬뿍 묻혀서 항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듬뿍 묻어있지가 않으면 뻑뻑하게 되게 피부가 자극되게 발려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듬뿍 묻히고 손의 힘은 최대한 빼고. 이거는 사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흡수하는 데 좋은 에센스긴 한데 이게 얇고 좀 촉촉하니까 전 이것만 발라볼게요, 오늘은. 이것도 절대 뭉치지 않게. 원래 이렇게 바르면 양 조절이 어려워서 손등에 덜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설화수 거는 한 몇 통 쓰긴 했는데 보니까 좀 되게 빠르게 흡수되고 촉촉해서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잘 먹고 있는지를 보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발리지 않은 곳은 없고 너무 발린 곳도 없게. 그리고 한 겹 더 발라줄게요. 무겁지 않은데 쫀득하게 지금 달라붙고 있어요. 사은품 솜을 썼더니 솜이 엄청 붓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솜 괜찮은 솜을 같이 써주세요. 저 파운데이션을 해볼게요. 여기다 덜어줄 건데 레베쥬 파운데이션 B10번 컬러예요. 선생님은 비비크림도 같이 섞으셨는데 제가 비비크림은 없어서 우선 저는 꾸셀 거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되게 약간 밝은 색이에요. 한번 섞어볼게요. 이쪽에 살짝 발라서 톤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목이랑 색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조금 근데 좀 나긴 하거든요, 전 지금. 원래 색을 좀 더 섞어줄게요. 조금 밝긴 한데 얇게 할 거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막 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을 조금 더 칠해줘도 되고. 바르실 때는 여기가 가장 많고 양이 살짝 줄어들게 거의 안 닿아야 되거든요. 양이 거의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적게. 스펀지 쓰실 때는 여기 남아있는 걸 살짝 묻혀서 근데 직각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다지는 느낌으로. 근데 스펀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두드리면 안 된대요. 그냥 밀착을 시키는 정도, 그 정도만. 보면 그냥 다져주면서 밀착시키는 정도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제 피부 표현이 조금 화사하게 되기는 했어요. 여기 가장 양이 많게. 그다음에 살살 그냥 소량 남은 거 퍼뜨려주는 느낌으로 조금만. 다져지는 느낌으로 두들겨주시고 눈 밑에도 살짝 지나가는 수준으로. 여기가 가장 밖으로 나갈수록 양이 적게 해서 양이 거의 정말 적게. 저는 여기 관자가 쏙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눈두덩이도 쌍꺼풀이 있는 경우 쌍꺼풀에 끼니까 쌍꺼풀이 있는 데는 묻으면 안 되지만 눈두덩이 위쪽은 접히지 않는 부분은 발려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살짝 묻혀서. 요새 입가가 되게 거뭇거뭇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신경 써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가 주변도. 저는 약간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을 제가 즐겨주면서 바를게요. 근데 코옆도 지나가야 되는데 코옆에도 소량, 코옆에 많이 묻지 않도록 소량 지나가지고 남은 양으로 살짝. 코 옆에도 두들겨주시고 살살. 눈두덩이도. 피부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와서 더 커버를 해주시더라고요. 립밤도 좀 발라줄게요. 그래서 많이 남았거든요, 파운데이션이. 거의 되게 소량만 써줬습니다. 요거는 남겨놓고 이런 투명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주셨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요거 쓰시더라고요. 메이크업 포에버 투명 파우더로 이제 광이 돌면 안 되는 부분이랑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셨어요. 요거는 너무 많이 묻지 않게 잘 양 조절을 해주고 팔자주름이랑 코 옆에 끼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눈썹 기름기가 있으면 잘 안 그려지니까 눈썹이랑 눈두덩이 살짝 지나가주시고 눈썹이랑 근데 너무 많은 양이 지나가면 안 좋거든요. 살짝 그냥 조금 밑만 살짝 지나가주시면 돼요. 아이보리 톤으로 화사하게 눈두덩이를 먼저 발라주셨었거든요. 아이보리 색깔로 눈두덩이를 좀 지나가주셨어요. 펄이 없는 걸 쓰셨는데 한번 이걸로
약간 눈두덩이를 화사하게 한번 지나가 주셨어요. 눈 밑은 파운데이션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이 컨실러로 잡아준 다음에 브러쉬로 사이사이 좀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 하셨거든요. 저처럼 지금 약간 환절기라서 아토피나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하고 있지만 환절기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발랐더니 눈이 좀 답답해졌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섀도우 바르고 할 거니까 이렇게 화사하게 그냥 만들어둔다. 피부가 메인이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 앤티크 피치랑 요거 두 개랑 섞고 아이보리 색깔도 조금 더 섞어가지고 색깔을 한번 깔아줘 볼게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고 앤티크 피치를 써서 눈 밑에 좀 넓게 지나가줄게요. 뒤에는 일자로 닿는 느낌 말고 일자로 안쪽은 좀 더 짙은 느낌으로 깔아줘 볼게요. 영감 있게. 데일리기 때문에 그냥 과하지 않게 거의 색감이 살짝 보정해주는 느낌 정도로만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깎아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모양이 좀 삐뚤빼뚤하긴 한데 이해해주세요. 또 눈매를 약간 확장하는 느낌으로 저처럼 눈이 덮여서 앞쪽은 사실 안 그려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라인만 잡아주시면 돼요. 컨실러가 거의 안 묻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이걸로 끌어내려서 끝에 라인을 정리해주면 쉽게 예쁘게 라인을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 제가 아토피기가 있는 건 조금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시면 섀도우가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충을, 위에 부분은 보충을 조금 해서 이 색깔 쓸게요. 아까 짙은 색깔로 여기 삼각존 부분 여긴 일자로 빼주면서 끝에는 약간 내리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채워주면서 조금 정리하기. 온도가 제가 사가지고 온 마스카라를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올리브영에 새롭게 온 그런 브랜드들 볼 때는 저는 제조사 많이 확인하고 사거든요. 물론 요새는 다 모든 제조사분들이 잘 만드시고 너무 안전한데 제가 약간 선호하는 제조사는 콜마나 코스맥스 거, 이 다양한 브랜드 거를 만드는 회사 거를 조금 쓰면은 뭔가 여기는 그냥 믿고 써도 되겠구나 해서 잘 써보는 편이에요. 물론 썼을 때 별로였던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살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제조사를 조금 같이 보는 편입니다. 바를 때 이렇게 눈썹 위에 있잖아요. 마스카라를 이 속눈썹 위에 부분도 발라주고 아랫부분도 발라주는데 너무 뿌리에 많이 묻지 않게 발라주면 됩니다. 발라주고 아래에서 이렇게 눈 밑이 조금 전 답답한 편이라서 눈 밑에 음영을 이걸로 조금 주면 전 좀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살 앞쪽에다가 속눈썹 밑에다가 조금 바르는 느낌으로 펼쳐주시는데 이 끝에는 닿지 말고 일자로 조금 처리해주세요. 펼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어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펼치면서 일자로 요 뒤에 브러쉬가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조금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주시면 돼요. 아이라이너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그려진 상태에서 위에 조금 정리를 해주는데 저는 손톱에 덜어서 쓰는 편이에요. 진짜 안 지워지는 편이에요. 전 이 브러쉬 좋아하거든요. 이 피카소 717 브러쉬로 끝에만 살짝 그려줄게요. 이 끝에 그려져 있는 상태의 것을 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컨실러 브러쉬로 끝단을 정리해주시면 훨씬 쉽게 아이라이너를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하고 나서 만약에 섀도우가 너무 지워지거나 좀 뭔가 이질감이 있으면 섀도우로 살짝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눈썹을 해줄 건데 눈썹에서 포인트는 앞은 조금 흐려도 괜찮은데 뒤에는 조금 또렷했을 때 인상이 정리되고 또렷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여기 지금 제가 기르고 있어가지고 다듬지를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눈으로 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결이 없는 곳을 조금 한 올 한 올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대칭이 안 맞은 게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 자연스럽게 그냥 한 올 한 올 채워주는 느낌을 조금 살려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이 오늘 되게 마음에 드네요. 손에 힘을 빼고서 빗어주세요. 컨실러 브러쉬로 조금 끝을 정리해줄 거거든요. 살짝 덜어서 더샘 것도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거의 많이 덜어줄게요, 컨실러를. 이렇게 눈썹 라인을 조금 정리해주시고, 라인 정리한 게 티가 나거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남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할 것 같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 주의해서 깔끔하게 조금 정리해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거의 안 남은 상태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까 남아있는, 요거는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에 컨실러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컨실러 짜놓은 거 한 겹 더 커버가 필요한 데 위주로 조금 올려줄게요. 톤이 안 맞는 곳이 없도록 조금 더 고르게 완전 얇게 쌓아주고, 조금 이런 거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곳들 위주로 2차로 조금 더 올려주신 다음에 밀착시킬 정도로 조금만 두들겨. 지금 요거는 약간 되게 분리돼 보이는데 블러셔하고 조금 마무리 해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커버할 곳이 있으면 컨실러를 조금 더 덜어서 섞어주신 다음에 커버해야 될 부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전 지금 밝은 컨실러밖에 없어서 이 밝은 걸 가져왔는데,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톤 어두운 걸 쓰시는 게 더 커버가 잘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이랑 아까 같이 섞어놓은 컬러랑 컨실러랑 같이 믹싱하셔서 커버가 더 필요한 것들은 커버를 더 해주시면 돼요. 더 어두운 컬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거의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지나간 다음에 이 스펀지로 다시 한번 눌러서 밀착시켜주시면 돼요. 쉐딩 같은 경우에는 얇게 그냥 얇게 여러 번 해주는 느낌으로 지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광대가 되게 튀어나왔거든요. 여기도 살짝 지나가줄게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해야지 완전 진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되게 피부가 텁텁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가 메인이어서 아이 메이크업이나 쉐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얇게 스킨케어부터 차곡차곡 해서 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커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조금 돌아와서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빡 쉐딩이 들어가면 좀 더 남자 같아져서. 일단 블러셔는 눈이랑 코끝 안쪽 범위에 해주는 게 예쁜데, 이것도 얼굴형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트렌드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근데 무난한 거는 좀 눈끝이랑 코끝 그 안쪽으로 너무 오지도 너무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하는 정도가 예쁘거든요. 우선은 한 영역을 이쪽에 잡고 저걸로 두드려 줄게요. 영역을 이 안쪽으로 잡아주고, 스펀지로도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줄게요. 진짜 소량만 그냥 해줄게요. 끝이랑 끝에 이 정도만. 여기도 살짝 그냥 지나가줄게요. 데일리니까 과하지 않게. 광채나고 좀 투명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속눈썹은 따로 배우진 않았어서 제가 그냥 붙이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들어서 뭐예요? 그럼 드려요. 립을 발라볼게요.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건 되게 주황기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추천, 클리오 02번 립 펜슬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신 거는 꼭 스머징을 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살짝만 요거 입생로랑
데일리 메이크업이라 사실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아주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블러셔를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감이 좀 더 있어도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얇고 가볍게 커버를 잘 해봤거든요. 촉촉하게. 제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인데 그래도 광이 이렇게 나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나요? 도움 되셨나요? 오늘 그래서 한 내용들 조금 정리해보면 샵에서 하는 것처럼 피부 표현, 데일리 내추럴한 피부 표현 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 되어 있음이라 함은 얇고 고르게 발려 있어야 되고 무거운 제품이 아니라 얇은 제품을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촉촉하면서도 고르고 얇게 잘 스킨케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 피부 톤에 잘 맞는 걸 조금 화사하게 할 수 있는 컬러감을 찾아서 굉장히 얇게 펼쳐주고 두드려줄 때는 요거를 무조건 많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펼쳐놓은 거를 다져주는 느낌으로 이 스펀지를 활용해서 잘 안착시켜줘야 되는 거고 텐션을 수직으로 주면서 잘 다져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위에 커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주면서 나머지 아이랑 브로우, 치크라든지 립이라든지 되게 자연스럽고 화사한 컬러감으로 먼저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한 번 더 커버를 해주시는데 그때도 얇게 하시는데 컨실러랑 내가 사용한 파운데이션을 적정한 양을 섞어서 얇게 조금 더 원하는 부위에 얹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펀지로 잘 차곡차곡 잘 두드려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팟 커버하고 싶은 부분도 색감 내가 사용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 믹스된 상태에서 적정량만 발라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는 거. 이게 좀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데일리 내추럴한 메이크업이었는데 샵에서는 일단 얇게 레이어링해서 쓰고 스펀지로 잘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이해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참석한다던가 중요한 행사에 간다던가 조금 미팅이 있다던가 내 모습보다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기본값이 예쁜 것처럼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런 메이크업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바로 지우지 않고 좀 있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봤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맨날 그 제품을 사고 있기만 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커버력이 조금 더 있는 것도 같이 배워왔었거든요. 수업 때. 다음에는 커버력이 조금 더 있는 메이크업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만나뵌 분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시청 같이 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